네, 2교시 뇌성마비입니다. 이 부분은 중간고사는 들어가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뇌성마비입니다. 원인으로는요, 왜 뇌성마비가 일어나냐면 출생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출생 전, 그 다음에 출생 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류는 신경학적 분류, 그리고 마비 부위, 그러니까 어디 쪽이 마비되었냐, 또는 어느 정도 장애냐, 중증도, 그 다음에 경증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보바스가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스파스틱 볼게요. 스파스틱은요, 경직형이라고 하고, 대뇌 겉질의 운동 영역이 손상되는 거예요. 거의 60에서 70%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과신장 보이고요. 공동운동 연합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DTR은 항진되고, 강대성 경련 컬러누스가 나타나고요. 병적 반사도 보입니다. 지능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보행 특징으로는 시저게이트가 나타나요. 그래서 엉덩관절 모음을 해서 꼭 다리가 이제 보이듯이 걷습니다. 그리고 간질도 가끔씩 보이고요. 형태를 보게 쓰게 되면 다리는 엉덩관절 굽힘, 인터널 로테이션, 어덕션이 되는 형태고요. 팔은 어깨관절 굽힘근, 들임, 모음,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는 모형을 보입니다. 종류에는요, 헤미, 다이플레지아, 쿼드리플레지아로 나누거든요. 헤미플레지아는요, 우리가 조기가 발견이 되고요. 기능장애는 대부분 없는 편입니다. 보행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하지, 양다리 마비, 다이플레지아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고 출생 직후 이제 근긴장 저하를 보였다가 6개월 이후에 스파스틱으로 많이 변합니다. 대부분 편금웅세에서 구핑웅세로 변하고요. 보행은 가능합니다. 자, 팔다리 쿼드리플레지아 볼게요. 사지가 다 마비된 거예요. 특히 다리가 더 심합니다. 양측 되뇌반구의 광범위한 손상 때문에 일어나고요. 저긴장 보이다 운동장에 경직이 나타납니다. 말드듬증이 보이고 4분의 1은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느린 비틀림 운동형 아세토이드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바닥깨기나 줄무늬 수체에 손상이 오고요. 보통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목적 없이 빠르거나 느린 운동 패턴을 보이고 불규칙하고 억제할 수 없는 불수유지 운동을 보입니다. 휴식 시에도 또 꿈틀한다거나 움찔하는 모습 보입니다. 떨림도 동반되고요. 눈의 위쪽 운동이 결함되어 있습니다. 지능은 보통 정상이에요. DTR은 당연히 바닥액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스틱처럼 구축이나 관절 변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실조형이에요. 5% 정도로 해당하고 손의 병변 때문에 나타납니다. 운동 시 떨림 나타나고 저긴장증을 보입니다. 비협조적인 형태에 나타나고 평형 반응 감소, 눈떨림, 발음이 불량합니다. 지능도 낮고요. 드렁큰 게이트를 보입니다. 네 번째 떨림형 볼게요. 떨림형은요 바닥의 손상이에요. 느림, 비톨림, 아스트르트 형태 중에 하나 떨어져 나온 건데 불수의적이고 상반적인 운동이 규칙적 리듬으로 반복되는 수축 현동을 보이죠. 경축적 리지디티형입니다. 이것도 바닥의 손상이죠. 자, 납파이프형, 톱니바퀴형 리지디티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DTR은 정상입니다. 이완형 플라시드죠. 플라시드는 나중에 아세토이드나 아탁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긴장도는 플라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요. ROM이 과도하고요. 개구리 자세를 보입니다. 특히 hip flexion, abduction, external rotation 된 상태를 보이죠.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 스파스틱 형태는 보시죠. 헤미, 다이, 쿼드리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이네틱 요거는 이제 바닥에 손상을 나타내는 아세토이드 그리고 아탁식 이렇게 보이죠. 자, 신체 부위에 따라 마비 부위에 따라서 모노플레지아냐, 다이플레지아냐, 팔 아프냐, 헤미플레지아냐, 트라이플레지아냐, 쿼드플레지아냐로 나눠요. 모노는 단일 마비로서 대개 다리 한쪽만 보이고요. 파라플레지아는 다리 양쪽에 다 되고요. 특히 스파스티시티에서 보이는 거고요. 헤미플레지아는 스파스틱이죠. 아니면 느린 비틀림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트라이플레지아는 양다리와 한쪽 팔, 당연히
경직청에서 스파스틱에서 보이고요. 쿼드리플레지아도 특히 이제 아세토이드에서 보이는데 양쪽 팔다리 전체죠. 네, 특히 팔이 더 심합니다. 장애 정도로는요. 경증, 중증도 중증으로 나눠요. 경증은 뭐 보조기 없이 그냥 걸을 수 있어요. 그냥 조금 걷는 게 이상하네 한 그 정도로만 보이거든요. 중증도는요 보조기구를 써요. 예. 중증은요 아예 독립생활도 안 되고요 언어장애까지 동반합니다. 보바스에서 분류하는 것은 뭐 신경학적 분류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스파스틱형, 그다음에 아세토이드, 아탁식, 플라시드형, 그다음에 과운동형으로 하나 더 추가돼요. 경직형은요 관절 구축 변형 보이고 뭐 자세 조절 능력 감소. 예. 아세토이드는요 과도한 움직임 보이고요. 비대칭적 자세 패턴 보이고 자세 유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밑에 애기 그림 보이죠? 막 빗dur하게 앉아있는 애 모습. 실제 보면 엎드려 놓으면 딱 표가 나거든요. 보통 동시수축 결함이 되고, 그러니까 협동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디스메트리아 보이고요. 이완형 같은 경우는 과도한 ROM, 개구리 자세. 과운동형은요 반대죠. 정신지체도 동반되지만 주의가 엄청나게 산만해요. 과운동형이니까. 자, 뇌성마비 진단 볼게요. 이학적 검사와 반사 운동 발달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학적 검사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관찰을 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다 성장할 때까지 얘가 뇌성마비인지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상 발달 과정을 봤을 때 얘가 좀 느리네 한 그 정도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성마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학적으로는 아기 때 너무 그러니까 1개월 이하 영아에서는요 0세 이하죠. 영아라는 것은 0세. 0세일 때 그러니까 돌 전에 있는 아기들은 딱 보면 너무 많이 운다거나 젖도 못 빨고요. 삼킴도 못하고 계속 토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한 달이 되었는데 내가 목을 못 가는다? 그리고 혀도 움직임이 이상하다. 뭐 숟가락으로 전혀 먹일 수가 없고요. 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손가락을 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쥐기 반사가 계속 남아있고 6개월인데도 목 반사, 긴장성 목 반사를 보이죠. 펜싱 자세. 그리고 소리 또는 이제 소리에 너무 과민하거나 무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유아기 때는요. 유아기 때는 경직성도 심하고 과활동을 보이고요. 운동 발달이 당연히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걸어야 되는데 못 걷는 18개월 이상이 되었는데도 못 걷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이일 때는요. 현장 발달 지연 보이고요. 경직성 및 과활동 똑같죠. 그리고 집중력 저하, 언어, 시청각 장애도 보이고요. 반사운동 발달에 따른 평가 볼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가 CNS, 중추신경계가 점점 발달하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반사들이 점점 통합된다. 통합된다는 말은, 뇌가 발달하면서 그 발달된 뇌 수준에서 그 하위 수준을, 조절한다는 얘기, 조절하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통합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척수 수준 다음에 뭐예요? 뇌줄기죠. 그러니까 이 뇌줄기 수준이 이적수 수준에 있는 것을 조절해버리는 게 통합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척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네 가지거든요. 굽힘근 움츠림 반사라든가 이렇게 다리를 발바닥을 이렇게 긁으면 2개월까지는 이렇게 다리를 굽혀요. 근데 안 굽히고 음성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얘가 정상은 아니죠. 그 두 번째, 평근 밀기 반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굽혀놓은 상태에서 긁으면 이렇게 다리를 펴거든요. 그게 이제 2개월까지는 그런 증상이 보여요. 그 이후에 나타나면 안 돼요. 자, 교착 성편 반사는 1, 2로 나누는데요. 1은 저렇게 다리를 굽혀놓은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구부리게 되면 한쪽은 피게 된다거나 그 다음에 2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다리 편 상태에서 대퇴 한쪽 다리의 안쪽을 이렇게 들면 두드리거나 이렇게 들면 반대측 다리에서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플란트 플렉션을 보이는 거죠. 이건 2개월 정도 되면 뇌줄기 수준을 발달하면서 이게 통합이 돼버려요. 조절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내줄기입니다. 내줄기에서 반사에서 일어나는 거는 AT의 날, 즉 비대칭성, 긴장성, 목반사. 이거는 펜싱 자세죠. 예, 요거는 이제 4,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없어져요. 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대칭성, 긴방상, 목반사는 1, 2로 나누는데요. 머리를 숙이거나 드는 거 했을 때만 숙였을 때는 팔은 굽히고 다리는 피죠. 근데 머리를 들게 되면 팔은 피고 다리는 굽혀요. 어쨌거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6개월 정도까지만 나타나고요. 그 다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뇌니까 중뇌 수준으로 가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긴장성 미로반사예요. 미로반사는 이제 누워서 하는 게 엎드려 놓은 자세에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눕혀놓았을 때 굽힘 자극을 하면 평근이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엎드려 놓으면 상체가 움츠리는 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연합 반응이 있어요. 연합 반응은 물건에 손을 쥐어주면 이렇게 막 긴장이 확 증가되는 모습 보여요. 애기 손에다가 이렇게 뭐 쥐어주면은 쫙 다리를 펴요. 그 다음에 양성 지지 반응과 음성 지지 반응이 있는데 양성 지지 반응은 아기를 양손 잡아 들어올린 발바닥을 탁탁탁 튀기며 다리를 쫙쫙 펴요. 그리고 음성은 그냥 체중 부여만 시키면 평근의 긴장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닌 게 6개월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중뇌 수준이죠. 중뇌 수준은 이제 그때부터는 안뜰시가 이런 게 출현하거든요. 그래서 양서류 반응이 나타나는 게 중뇌 수준이에요. 그럼 얘는 보통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잡기라든가 양서류 반응이기 때문에 한번 6개월 정도 되면 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거는 이제 뭐 1, 2개월에 출현하는 게 있죠. 뭐 머리에 대한 미로 바로잡기는 2개월에 출현하는데 어쨌거나 한번 출연하게 되면 평생 지속을 해야 돼요. 자세 반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목 바로 잡기 반사, 머리를 돌리면 전체 몸통이 휘릭 돌아가죠. 6개월부터 나타나야 되죠. 몸통 바로 잡기. 머리가 돌아간 방향으로 어깨, 몸통, 골반 순으로 쭈르륵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특징적으로 6개월 이후에는 분절 운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휘릭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분절처럼 돌아가면은 이게 반사 성숙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에 대한 미로 반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이게 미로 반사라는 게 뭐예요? 눈을 감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뜰 이 기능만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머리에 대한 일 같은 경우는 엎드려 놓으면은 딱 유지를 해요. 애기가 머리를 들라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는요, 바로 누운 상태, 수파인 자세에서 이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6개월에 출연해서 평생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는요, 골반 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그럼 애기가, 나 똑바로 설래라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은 정상인 거예요. 6개월 이후부터. 네. 그리고 이제 4는요, 그 반대로 기울인 거. 오른쪽 기울이고, 왼쪽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 시각 바로잡기는 원투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실시하면 됩니다. 눈 감고 실시해보고 눈 뜨고 실시해보고 그리고 8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서류 반응. 양서류는 반응을 엎드린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몸이 구부려져요. 6개월에 이게 출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운동 반응이 있는데, 이거는, 모로 반사, 란다우 반응, 보편 반응이 있어요. 모로 반사 3개월 후에 없어집니다. 특징이 뭐냐면, 우리 논란 반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논란 반사는 아기가 뭐 순간적으로 놀라게 했을 때, 이게 손을 주먹을 꽉 쥐거든요? 근데 모로 반사는요, 특징이 뭐냐면, 자극을 줬을 때, 이렇게 손을 쫙 펴요. 손을 쫙 펴면 뭐로? 주먹을 딱 쥐면 보호 반사, 논란 반사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란다우 반응은요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고 턱을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팔다리가 이렇게 쭉 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보호편 반사는 파라슈트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골반을 이렇게 딱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면 팔을 쫙 펴요. 네, 이거는 평생 지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뇌 수준 다음에 뭐예요? 대뇌 겉줄이죠. 대뇌 겉줄은 이제 중뇌 수준까지 발달한 이 모든 반사를 통합해 버리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경사 반응, 시소 반응, 유인원 반응,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자, 경사라는 것은 어떤, 게 약간 기울었을 때, 기울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림 보시면, 이렇게 경사를 줬을 때 애기 어때요? 바로 누웠을 때, 엎드려 누웠을 때 다리를 쫙쫙 벌리죠? 이거는 6개월에 출연해야 돼요.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서 그 평생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발 무릎 반응과 그 다음에 앉은 자세 반응, 무릎 선 자세 반응. 이거는 애를 균형을 무너뜨려요. 그 네 발 자세에서 또는 앉은 자세에서 아니면 무릎을 선 자세, 릴링 자세에서 균형을 무너뜨렸을 때 애가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안 딸려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걸 보는 거고요. 반응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이동 반응, 발등 굽힘 반응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시소 반응. 시소 반응은 이제 15개월 때 출현을 하는데요. 시소를 탄 듯한 자세로 굽히만 무릎을 벌리는 거예요. 가슴 편, 그리고 머리 바로잡기 반응이 나타나는 게 가슴을 편다거나 아니면 머리 바로잡기 반응을 보이면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유인원 자세 있어요. 유인원 자세는 요렇게 아기가 이렇게 앉혀놓은 상태에서 아기를 잡아당겨요, 몸쪽으로. 그러면 아기가 안 끌려가려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5개월에서 18개월에 출현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반사 지연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퀴즈 나갑니다. 이거는 1번 신경운동학 분류상 3세 아이는 경직성 뇌성마비로 분류되었대요. 자, 옳은 거. 자, 1번. 전체 25에서 25% 아니죠. 이건 아세토이드형이에요. DTR과 발바닥 굽힘을 스파스티는 이게 증가되죠. 그리고 내내 반학의 줄무늬체는 뭐예요? 아세토이드죠. 4번. 상반적인 운동이 규칙적 리듬으로 이것도 아세토이드죠. 그리고 한 관절의 응립적 운동과 협조가 어려우면 시서게이트 나타나는 게 스파스티시티입니다. 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운동 발달 검사 및 평가에서 양서류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내, 안뜰, 이런 시각, 이런 반응을 보이는 시기라 그랬죠. 중내입니다. 4번. 그리고 3번. 중간내 수준의 반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린 자세로 눈을 가리고 위로 반사 같네요. 공중에 들어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상 자세로 머리는 들어 올리고 얼굴은 바로 입은 수평을 유지하더라. 뭐예요? 양서류 반응 아니죠. 그리고 목 바로잡기, 시각 바로잡기, 몸이 작용하는 바로잡기, 미어리에 작용하는 미로. 어쨌든 눈을 가렸다 했으니까 미로는 맞아요. 미로가 들어가는 답이 바로 하나밖에 없네요. 5번. 너무 쉽다, 그쵸? 수고하셨습니다.